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만수가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부엌으로 가니 싱크대 위에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고무 장갑을 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내일 해도 되겠네. 47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설거지는 무조건 그날 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싱크대에 그릇이 있으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표정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 평소 같으면 남편 약을 챙겨줄 시간이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하지만 오늘은 챙길 사람이 없었죠. TV를 켰습니다. 평소엔 남편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만 틀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찾았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주말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친구들이 재밌다고 했던 건데 평소 같으면 못 봤을 겁니다. 남편이 그런 시시한 거 왜 바라고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드라마가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나 왜 이러지? 밤 11시. 평소엔 이 시간이면 남편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10시 반이면 자러 가자고 했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더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 떠난 지 겨우 49일밖에 안 됐는데.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그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넓었습니다. 47년 동안 침대 한쪽 구석에서만 잤는데 이렇게 넓은 침대였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9시 20분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평생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렸는데 오늘은 9시가 넘도록 잔 겁니다. 급하게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아, 밥 차려줄 사람이 없구나.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7년 동안 아침이면 무조건 밥을 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고 상을 차렸죠. 남편이 세수하고 나올 때쯤 정확히 맞춰서.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됐습니다. 배고픈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그득했습니다. 잡채, 나물, 전. 하지만 손이 가지 않더군요. 문득 오래전 생각이 났습니다. 20대 때 친구 영희랑 명동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 먹어본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죠. 영희가 그랬습니다. 순덕아, 우리 결혼해도 이렇게 가끔 나와서 짜장면 먹자.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남편이 중국 음식을 싫어했거든요. 그런 기름진 음식을 왜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지. 핸드폰을 꺼내고 배달 앱을 켰습니다. 딸아이가 설치해 준 건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죠. 서툴게 화면을 넘기다가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짜장면.
하나.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편 떠난 지 49일밖에 안 됐는데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짜장면. 결국 다시 핸드폰을 들어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고 짜장면이 배달 왔습니다. 문을 닫고 짜장면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비비니 검은 짜장 소스가 하얀 면에 고루 섞였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이 그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짜장면을 다 먹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큰딸 미선이 거의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 집으로 올래?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래도 미선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착한 애죠. 어릴 때부터 동생 챙기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런데 요즘엔 그 전화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작은 딸 민정이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 민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민정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살 빠졌네? 그래, 응. 근데 표정이 좋아 보여. 그래.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정의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민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다가 싱크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설거지 안 했어? 어제 저녁 그릇인가 봐. 아, 응, 오늘 하려고. 엄마가 설거지를 안 하고 놔둔 적이 없었는데. 민정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켰네. 민정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혼자 사는 거 어때? 응, 아빠 없으니까 좀 편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해가 어떻게 알았지? 민정은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도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민정아. 엄마,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돼. 민정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네 아빠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민정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너무 걱정하고 있긴 한데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는 엄마 편이야. 그날 저녁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큰딸 미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같이 저녁 먹자.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엄마,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내일 저녁 6시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선이는 왜 자꾸 오려고 하는 걸까? 다음 날 저녁 미선이가 와서 부엌을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안 했어? 응. 네가 온다길래 같이 뭐 시켜 먹을까 했어. 엄마가 배달 음식을? 미선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집밥만 해 먹던 엄마가 배달 음식을 시킨다니.
엄마, 괜찮아. 내가 뭐 해줄게. 미선이는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을 꺼낸 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미선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우리 집으로 와. 엄마 방 만들어줄게. 미선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엄마가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내가 걱정돼. 나 우울하지 않은데. 그래도 엄마,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 특히 엄마 나이엔. 미선이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제가 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했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애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럼 이 애가 어떻게 생각할까? 미선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미선이는 효심이 깊은 애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며칠 후 동네 미용실 하는 영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밥 해줄게. 언니 괜찮아 내가. 아이고, 뭐가 괜찮아.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을 거면서. 내일 12시에 와. 다음 날 점심, 영자 집에 갔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15년 전에 떠나고 혼자 삽니다. 순덕아, 앉아 김치찌개 끓였어.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그냥 그래. 외로워? 응. 거짓말. 네 표정 보니까 전혀 안 외로워 보이는데. 영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순덕아, 솔직히 말해봐. 편하지? 언니, 뭐 네 남편 보냈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너 평생 고생했잖아.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이면 뭐해? 너한테 잘해줬어? 영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나도 남편 죽고 처음 1년은 그랬어. 슬프고 외롭고. 근데 2년 차부터는 솔직히 편해졌어.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사는 거더라.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네가 행복한 게 죄야? 영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우리 나이에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겠니? 남편도 갔고 자식들도 다 컸는데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그날 밤 영자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맞는 걸까요? 남편 떠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돼?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남편의 첫 제사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큰딸 미선이가 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제사상 다 차릴게. 아니야, 내가 할게. 엄마, 됐어. 엄마 힘들잖아. 미선은 부엌으로 가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나물, 과일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47년 동안 제사상은 제가 차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정확하게 생선은 동쪽, 과일은 서쪽, 밤은 왼쪽, 대추는 오른쪽. 하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려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왜 이러지? 오후 5시 작은 딸 민정이도 남편 민수와 함께 왔고 미선이가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제사가 끝나고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래, 네,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미선이가 남편을 쳐다보며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밝아 보인다고? 남편 제사날인데요? 남편이 떠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밝아 보인다고요? 식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사상을 치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제사상을 바라보니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눈물이 났지만 그게 슬픔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엄마, 자고 있었어? 아니, 아직 안 잤어. 엄마, 오늘 제사 잘 지냈지? 응, 엄마,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엄마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해. 응, 뭔가 예전 같지 않아? 엄마가 슬퍼 보이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미선의 목소리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돼. 우울증 올 수도 있어. 우리 집으로 와. 미선아, 엄마는. 엄마, 내 말 들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상한가?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니 제사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을 치우기 시작했고 그릇을 하나씩 들다가 남편이 좋아하던 생선구이를 보고 멈췄습니다. 당신, 이거 참 좋아했지. 평생 이 생선구이를 구웠습니다. 남편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는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구울 일이 없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나, 왜 이러지?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죄책감이 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영자가 전화했습니다. 순덕아,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래? 언니, 나 오늘은 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니네 집으로 갈게. 10분 후에 봐. 영자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1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아, 나야. 문을 열자 영자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제 제사였지? 응, 제사 지내고 우울해? 영자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타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아, 솔직히 말해봐. 너 남편 보고 싶어? 그야 물론. 거짓말. 네 표정 보면 알아.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네가 지금 죄책감 느끼는 거 나 다 알아. 남편 죽었는데 내가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 언니, 근데 말이야. 그게 왜 죄야? 네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 누가? 네 딸들? 영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네 딸들도 나중엔 알게 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도 순덕아, 영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 지금 행복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남편에게 미안할 것 같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 저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네가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 눈치 말고 네 마음 말이야. 영자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5월 20일, 머리가 떡이 되어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동네 미용실, 영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7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아, 앉아. 오늘 파마할 거야? 응.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헬쑥해 보였습니다. 영자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밥은 잘 먹고 있어? 그냥 대충. 대충. 혼자 있으니까 제대로 안 먹는구나. 영자는 파마약을 바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요즘 표정이 되게 복잡해 보여. 그래. 응. 뭔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영자 언니는 정확했습니다. 파마를 하는 동안 미용실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줌마였죠. 어머, 순떡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냥 지내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남편분 보고 싶으시죠? 우리 남편도 먼저 갔는데 저도 아직도 보고 싶어요. 그 아줌마는 계속 자기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야 하는 건가? 아줌마가 돌아가고 나서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 그 아줌마 남편 어떤 사람인지 알아? 엄청 독한 사람이었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근데 죽고 나니까 미화하더라. 그래. 사람들은 다 그래. 죽고 나면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해. 근데 순덕아, 영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는 솔직해도 돼. 남편이 너한테 어땠는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파마가 끝나고 영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순덕아, 점심 먹고 가.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영자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실엔 화분이 가득했고 벽엔 여행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 사진들 다 언니 혼자 간 거야? 응. 남편 죽고 나서 다 갔어. 제주도, 부산, 강릉. 재밌더라. 혼자서? 응. 혼자가 편해. 눈치 안 봐도 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식탁에 앉으니 영자가 된장찌개를 떠서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한 숟가락 떠먹으니 구수하고 맛있었습니다. 언니 맛있다. 그치? 나 요즘 요리에 재미 들렸어. 혼자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잖아. 밥을 먹으면서 영자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솔직히 말해봐. 네 남편이 너한테 잘해줬어? 그야. 말이 막혔습니다. 잘해줬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고 잘못해줬다고 말하면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는 알아. 네 남편 어떤 사람이었는지. 동네에서는 다 알거든. 언니, 네 남편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그야 바쁘니까. 바빠서? 아니지 안 한 거지. 영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순덕아, 너는 평생 그 사람 뒷바라지만 했잖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한 적 있어? 없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치. 근데 왜 네가 그 사람 죽었다고 해서 평생 슬퍼해야 돼? 그래도 남편인데. 남편이면 뭐해? 너한테 잘못한 게 더 많은데
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나도 남편 죽고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슬퍼해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아내라고. 근데 말이야, 영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깨달았어. 내가 슬픈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힘들었던 거더라고. 강박? 응.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서 계속 슬픈 척 했어.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너는 지금 자유로워도 돼. 행복해도 돼. 그게 죄가 아니야. 하지만 하지만 뭐, 자식들이 뭐라고 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응, 순덕아,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자식들 거도 아니고 남편 거도 아니야. 네가 68년 살았으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언니. 근데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게 돼. 시간이 지나면. 영자네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원망한다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영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47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 자식들이 원하는 것,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원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찾아보고 싶다는 것.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언니와의 대화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10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들짝 놀라 일어났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죠.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고 밥을 차려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점심때가 되니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그게 먹고 싶지 않더군요.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이번엔 짜장면이 아니라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런 길거리 음식 왜 먹냐고 했던 바로 그 떡볶이를요. 30분 후 벨이 울렸고 떡볶이를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입 먹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맵고 달고 쫄깃했습니다. 20대 때 친구들이랑 먹던 그 맛이었죠. 그날 저녁엔 드라마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봤습니다. 한 편, 두 편, 세 편. 새벽 1시까지 정주행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전기세 나온다. 자러 가라는 말을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매번 이런 작은 반란 뒤엔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서면 자꾸 미안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월 초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11시쯤 일어나 세수도 안 하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잠옷 차림이었죠. TV를 틀어 아침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작은 딸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아직 안 씻었어? 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지금 몇 시인데 엄마가 이 시간에 잠옷 입고 있는 거 처음 봐. 그게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침 7시면 일어나서 화장하고 옷 입고 집안일 하던 제가 11시에 잠옷 차림으로 TV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어디 아파? 몸 안 좋아? 아니, 그냥 좀 늦게 일어났어. 민정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배달 시켜 먹고. 배달. 엄마가? 민정은 싱크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먹은 치킨 박스도 그대로 있었고요. 엄마, 혹시 우울증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민정아, 나 우울한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엄마가 이렇게 집안일 안 하는 거 처음 봐. 민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말할게. 우리 다 같이 얘기해보자.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민정이 돌아간 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산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잠옷.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가? 그날 오후 영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준덕아, 내일 공원에서 산책할래? 날씨 좋대. 언니 나 요즘 이상해. 뭐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배달 음식만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덕아, 그게 정상이야. 네가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 거지. 하지만 민정이가 걱정하더라고. 내가 우울증 아니냐고. 우울증? 네가 지금 제일 건강해 보이는데. 그래, 응. 네 목소리 들어봐. 예전보다 훨씬 밝아. 영자의 말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공원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아이들과 노는 젊은 엄마들, 벤치에 앉아 책 읽는 학생들. 준덕아, 저기 봐. 영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는데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분도 혼자 사는 사람이야.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됐대. 10년이나. 응. 근데 저렇게 잘 살아. 혼자서도.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영자가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침에 싸왔어. 먹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무지와 당근, 계란이 씹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언니, 근데 말이야. 응.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영자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준덕아, 너는 지금 뭐가 제일 무서워? 자식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봐. 그것뿐이야? 아니, 사람들이 날 나쁜 아내라고 생각할까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덕아,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평생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자식들 눈치. 근데 이제 네 눈치는 언제 볼 거야? 내 눈치? 응. 네가 뭘 원하는지, 뭐가 좋은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공원을 나오는 길에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천천히 가. 네가 지금 혼란스러운 건 당연해. 평생 안 해본 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야.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영자를 만나러 나가면서 처음으로 저를 꾸민 거였죠.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나 변하고 있는 건가? 6월 중순이 되자 뭔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햇살을 들이는 일,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죠. 예전엔 남편 아침상 차리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순덕아, 오늘 우리 동네 문화센터 가볼래? 문화센터? 거기서 뭐 해? 노래 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대.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집 온 년이 뭘 배운다고 밖에 나가냐고 했고 남편은 집에서 쉬면 되지 뭐하러 나가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 활동이라곤 장 보러 가는 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영자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섰습니다.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복도엔 여러 강의실이 있었고 문마다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 서예반, 노래교실, 요가교실, 수채화반. 영자가 제 팔을 잡아 끌며 한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순덕아, 여기 봐. 양재반이래. 양재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재. 옷 만드는 일. 제가 21살 때 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친구 영이랑 양재학원 앞을 지나가며 나중에 우리 여기 다니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것.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반대했고 그 꿈은 그냥 묻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재봉틀이 여러 대 놓여 있었고 벽엔 형형색색의 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젊은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반은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옷도 만들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 신규 수강생 받는데 등록하실래요? 순덕아, 한번 해봐. 재밌을 것 같은데. 영자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언니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배우는 거지. 순덕아, 너 예전에 옷 만들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언제적 얘긴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보면 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양재. 47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68살에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강의실에 걸려있던 형형색색의 천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할머니들의 즐거운 표정. 다음 날 아침 영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아, 어제 양재반 어땠어? 등록할 거야?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근데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 70대에 대학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영자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 내일 같이 등록하러 가자. 다음 날 문화센터에 가서 양재반을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를 내고 준비물 목록을 받았습니다. 가위,
바늘, 실, 천.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양재반 다니기로 했어. 화내지 마.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제는 그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양재반 첫 수업은 간단한 주머니 만들기였습니다. 천을 바느질하고 주머니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강사가 제 작품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칭찬. 언제 들어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남편한테는 평생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엄마 고마워라는 말은 들었어도 엄마 잘했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강사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만든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서툴렀지만 제가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주머니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건 했지만 그건 다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석 달이 흘렀습니다. 9월 초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양재반에서 만든 빨간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색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빨간색이냐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예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예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큰딸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완전 달라졌네. 미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응. 표정도 밝아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엄마가 빨간 옷 입은 거 처음 봐. 식사를 하면서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 생각 안 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나지. 근데 근데,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미선아, 엄마가 평생 너희 아빠 뒷바라지만 했잖아.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어.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인데, 6개월이면 짧아. 엄마한테는 길었는데.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고 잊은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그게 나쁜 거야? 아니, 나쁜 건 아닌데, 그럼 됐어. 엄마 응원해줘. 미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처음엔 엄마가 이상해 보였어. 아빠 돌아가셨는데 너무 밝아 보이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여.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미선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들었지? 미선이가 나 행복해도 된다고 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미안해. 아니, 사실 미안하지도 않아. 이게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2025년 3월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날은 슬픔으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담담했습니다. 거실에 나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1년 됐네. 빨리도 지나갔다. 혼잣말을 하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항상 듣기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근데 지금은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던 낡은 남색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50년간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두르던 바로 그 앞치마.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천이 낡아서 부드러웠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다 튄 빨간 얼룩, 된장찌개 끓이다 묻은 갈색 얼룩. 이 앞치마에는 제 47년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도 고생했다. 앞치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안녕. 서랍을 열어 새로 만든 화사한 꽃무늬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양재반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죠. 목에 둘러보니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 언니와 공원을 걸었습니다. 순덕아, 일주기인데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불연해? 응. 1년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공원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생각하는데 응. 내가 왜 이렇게 명랑해졌는지 알 것 같아. 왜? 혼자 있으니까 눈치 안 봐도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니까.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게 바로 자유지. 근데 말이야, 언니. 사람들은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하잖아. 혼자 사는 노인네들 외롭다고. 맞아. TV에서도 맨날 독거노인은 우울하다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쌍해 보여. 난 신나는데. 영자도 웃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명랑한 이유는 간단해. 평생 남 눈치 보고 살다가 이제 우리 눈치를 보고 사니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비빔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평생 자주 못 먹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손녀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나 지은이야. 지은아. 웬일이야? 할머니 요즘 SNS에서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인기래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일상 올리는 거요. 그래.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할머니도 해봐요. 할머니 만든 블라우스도 올리고 할머니 일상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할머니가 어떻게 해?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습니다. 68세의 SNS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죠. 슬픔과 해방감 사이에서 죄책감을 느꼈고 행복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유롭다는 것을, 68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나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물론 가끔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도 나고 자식들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더 큰 건 자유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고, 친구들과 수다 떨어도 되고, 빨간 옷을 입어도 되고, 비빔밥을 먹어도 되는 그 자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근데 괜찮아.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8세 김순덕. 혼자 사는 할머니. 양재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가는 할머니. 명랑한 할머니. 나 이제 행복해.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망설임 없이.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7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제 인생을 살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저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혼자 사는 할머니가 명랑한 이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그저 나로 사는 것. 68년 만에 찾은 이 자유가, 이 평온함이 바로 명랑함의 비밀입니다.